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 30도를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를, 낮 동안에는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민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다소 더웠는데요. 주말까지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를 기록하는 곳이 꽤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에는 30도를 넘어서며 덥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내일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 예보가 있습니다.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을 수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강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낮 기온까지 많이 오르며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땐 모자나 양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황룡봉불 특별전시회를 오늘부터 개최합니다. 황룡사 터에서 발굴된 금동사리함과 사리 장엄구 등 390점의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룡사 터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 지난 1966년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복원 과정을 거쳐 8명의 신장상이 새겨진 사리함의 원형을 밝혀냈습니다. 또 구층 목탑 건립 당시 기둥 받침돌인 심초석 사리공에 금동사리함을 어떤 방식으로 넣었는지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2019년부터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관련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그 사리함의 제작 방법이라든지 결구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신라 경문왕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중수하면서 제작된 또 하나의 금동사리함은 선덕여왕과 관련된 구층 목탑의 창건 배경과 중수 과정, 여기에 참여한 61명의 인물들까지 900여 자의 명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탑을 창건했을 때 이야기, 연유, 또 자장이 사리를 가져온 이야기, 선덕여왕 이야기, 또 경문왕 때 중수한 이야기 등 음성문 자료, 역사적 자료로서도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78년 황룡사지 발굴 당시 황룡사 구층 목탑 심초석 아래에서 출토된 유리구슬과 팔찌, 청동 그릇 등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리장엄구 300여 점도 함께 전시돼 신라시대 불교 신앙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사리기 320점의 유물과 방금 말씀드린 찰주봉기, 기록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신라의 국가 의례를 퍼즐을 맞추듯이 복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황룡사 구층 목탑과 관련된 9가지 이야기를 통해 황룡사지 발굴 50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는 10월까지 경주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만인당 옆 잔디구장에서 2026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단오절 민속축제를 개최합니다. 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은 축하 공연과 29개 읍면동 만장기 입장, 시민 헌장 낭독 등으로 진행되고 기념식에 이어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관람 행사도 마련됩니다. 단오절 민속축제에서는 민요 메들리 병창 공연과 한복 맵시 자랑대회 등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내일 제5회 포항장기유배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겨울을 뚫고 온 서신이란 주제로 서간문 백일장과 자발적 유배 체험, 유배 문화길 투어 등을 통해 유배를 사람과 문명, 삶과 사유가 교류하던 인문적 공간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특히 포항과 전남 강진, 경기 남양주를 잇는 3도 유배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술과 차문화, 인문해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유배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향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은 보수의 절대 강세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보다 나은 득표율을 올렸습니다만 결과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정당 정치가 공고한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해 후보를 차출하는 방식의 한계라는 분석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58만 6천여 표, 정당 투표에서는 43만 1천여 표를 받았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정당 득표수보다 15만 5천여 표 더 많았습니다. 거물급 김부겸 개인에 대한 지지세가 컸고 그게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와 정당 모두 득표율이 20%에 못 미쳤습니다. 과거에 비해 올랐지만 지지 기반 강화 없이 당선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의 군리당원은 영남권이 약 9%로 33%에 이르는 호남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지역 조직과 당원을 탄탄히 다지기보다 선거가 임박해 이름값 있는 인물을 차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차출하고 그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이러한 선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어요. 미래의 대구 경북의 정당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러한 오류는 수정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김부겸이라는 정치적 존재감이 정당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 득표력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고질적인 정당 조직력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과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당 독점 타파 등 지역의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는 선거 때 반짝 인물을 투입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가는 정지 작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된 지 8개월 만에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다음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2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회 첫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은 여당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회의원은 작심한 듯 국회 본회의장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수 여전사라는 별명답게 국회 입성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하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국회에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의원의 임기는 다음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약 2년입니다. 강성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2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주 강한 보수세를 가장 이제 단단한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의 요구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2년 뒤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기 위해 다소 유연성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의원의 득표율은 59.06%로 같은 당인 최재훈 달성군수 65.99%보다 6.9%포인트 낮습니다. 최 군수보다 약 10,000표 가까이 덜 받은 겁니다. 이 숫자만큼의 유권자가 최 군수는 찍었지만 이 의원은 찍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강성보수 이미지를 벗으려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적인 이 포지션만 가지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특히 여기 대규모 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30, 40대, 50대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다 자동 면직된 뒤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 의원은 활동할 상임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처음엔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되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로 들어간 이진숙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7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면 축산 1, 3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축산항 출장소를 복합 문화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보행길과 주차장, 수변 공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축산면 전체 가구의 41%가 살고 있지만 축산 항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경상북도가 어획 쿼터량을 급히 늘렸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울진과 영덕에서 230톤이 넘는 참다랑어가 잡히면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내 참다랑어 어획 커터를 기존 365톤에서 535톤으로 170톤 확대했습니다. 경북도는 수온 상승으로 참다랑어의 먹잇감인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늘면서 동해안 참다랑어 출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중국산 규제 속에서 대구 경북의 로봇 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동시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제 로봇 협회가 올해부터 휴머노이드를 별도 통계 카테고리로 독립 분류할 만큼 상업화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세제 혜택과 중국산 로봇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우리 기업의 구조적인 가격 우위라는 반사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산업용 로봇 수출은 4년 연속 전국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항 용접기 등 신흥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은 60%를 웃돕니다. 경북 역시 뿌리 산업 기반의 안정적인 경쟁력으로 최근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감속기와 서브모터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물꼬를 텄습니다. 일본과 중국 의존도가 80%에 달하던 핵심 구동 부품의 국산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신호입니다. 대구는 산업용 로봇의 60% 이상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수요가 느는 만큼 미국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경북은 품목마다 주력 시장이 달라서 머신 비전은 미국으로, 산업용 로봇은 베트남으로, 부품은 인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경북의 강점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메가특구 정책도 대경권 로봇 산업의 강력한 지렛대로 기대됩니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를 통한 실증 기간 단축은 물론 초광역 협력을 통한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공동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국이 로봇 등 산업기계 분야에 대해 벌이고 있는 통상조사 결과가 오는 7월쯤 나오는 만큼 면밀한 동향 파악과 함께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어제는 대송면에 있는 비료 제조 공장에서 시민 참여형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포항시 최고장인회와 자율방재단 등 기술 분야의 시민참여단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과 전기 및 기계,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안전점검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2026 꿈의 스튜디오 포항에 참여할 어린이와 청소년 단원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꿈의 스튜디오 포항은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예술가와 함께 창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치 미술과 회화 두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오는 7월부터 넉 달여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어제부터 이틀간 울릉 지역 4개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울릉도의 자연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으로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다소 더웠는데요. 주말까지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를 기록하는 곳이 꽤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에는 30도를 넘어서며 덥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내일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 예보가 있습니다.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을 수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강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낮 기온까지 많이 오르며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땐 모자나 양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칠곡은 1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칠곡 모두 30도 전망되며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문경은 1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8도, 문경 29도 전망되며 아침에는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9도, 영덕은 18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포항 30도, 영덕은 29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